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로빈후드가 예측 시장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같은 여러 사업 분야에서 어떻게 동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또 토큰화라던가 비상장 기업 투자 같은 새로운 영역에는 또 어떻게 발을 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전략, 그리고 시장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재무 성과부터 시작하죠. 3분기 매출이 약 13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게 3분기 기준으로는 회사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순입금액, 그러니까 고객들이 로빈후드 계좌에 새로 넣은 돈도요, 3분기에만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요, 아직 4분기가 남았는데도 벌써 2024년 전체 기록이었던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65%,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150%나 증가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회사가 그냥 커지고 있다 이걸 넘어서요. 수익성이 아주 탄탄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조정 이비다 마진이 75%에 달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뭐 이자, 세금, 감가상각 이런 거 빼고 순수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극도로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높은 마진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로빈후드의 핵심 거래 및 이자 수익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뭐 공격적인 신사업 투자나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재무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이자 수익을 내는 자산이 1년 전보다 50% 이상 늘고 증권 대차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고객들이 맡긴 자금 중에 여유 자금을 활용한 캐시 수입, 그리고 마진 대출 잔고 증가 덕분인데요. 플랫폼의 수익 기반이 다양화되고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성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사업 다각화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3분기에 예측 시장하고 또 인수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그러니까 각각 연간 1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업 부문으로 올라서면서 이런 사업 부문이 이제 총 11개로 늘어났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그 예측 시장의 성장은 정말 눈부십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10월 거래량만 보면 연간 3억 달러 규모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와, 3억 달러요? 네, 3분기 전체 계약 거래량이 23억 건이었는데 10월 한 달에만 25억 건에 달했으니 이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처음에는 주로 스포츠 중심이었지만 이제 경제, 정치, 문화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예측 대상을 넓힌 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금융상품이나 뭐 자산 클래스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측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크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러면 인수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성과도 궁금한데요. 연간 1억 달러 매출을 넘었다는 것 외에 전략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비트스탬프는 3분기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60% 이상 늘면서 로빈후드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근데 단순히 거래량 증가 말고도 전략적인 가치가 큽니다. 우선 규제가 비교적 명확한 유럽 시장에서 로빈후드의 입지를 강화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죠. 아, 유럽 시장 교두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이때 규제를 잘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비트스탬프가 로빈후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 확장하고 기관 고객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구독 서비스인 로빈후드 골드, 라빈후드 골드 역시 성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가입자가 39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작년보다 75% 이상 늘었고요. 특히 3분기에 새로 로빈후드를 시작한 고객 중 거의 40%가 바로 이 골드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골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골드 카드도 반응이 좋아서 벌써 카드 소지자가 50만 명을 넘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8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이 골드 서비스의 성공은 단순한 구독 수익 그 이상입니다. 매달 구독료를 내는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분들한테 예금이 자유로되나 더 많은 투자 정보 같은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 이탈을 막는 효과가 크거든요. 아, 락인 효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출시될 로빈후드 뱅킹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고객을 로빈후드 생태계 안에 더 깊숙이 묶어두는, 그러니까 금융 슈퍼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객들의 은퇴 자산이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서 250억 달러를 넘었고요. 지난 3월에 시작한 디지털 자문 서비스 로빈후드 스트래티지스의 운용 자산도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중에 약 10억 달러 규모가 스테이킹,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거죠. 거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네요. 그런데 로빈후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CEO가 향후 10년 안에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외 국제시장과 기관 고객으로부터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죠. 이건 상당히 야심찬 교육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야심차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토큰화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EU 내에서 400개가 넘는 상장기업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토큰들을 서로 사고 파는 2차 거래 시장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서비스와도 연동할 계획입니다. 토큰화라는 게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쉽게 거래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거래 방식이나 접근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화라는 개념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하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저항이라던가 기술적, 규제적 장벽은 없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비전이 실현되려면 어떤 과제들을 넘어야 할까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술적인 표준화 문제,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 또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와 수용 같은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로빈후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U에서 먼저 시작한 것도 아마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나 토큰화 관련 규제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일 수 있고요. 장기적인 비전이지만 단기적인 장애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네요. 또 다른 중요한 미래 전략으로 로빈후드 벤처스를 준비 중이라고 하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을 가진 공인 투자자, accredited investor에게만 비상장 기업 투자가 허용되는데요. 로빈후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 즉 비공인 투자자, non-accredited investor들도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현재 관련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하고 첫 펀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 요즘 유망한 기술 기업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늦게 기업 공개, IPO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이미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후에야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로빈후드 벤처스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좀 더 초기 단계에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투자 대상을 넓히는 걸 넘어서서 부의 창출 기회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는 로빈후드 뱅킹 서비스도 일부 고객 대상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은행 서비스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려고 할까요? 네, 로빈후드 뱅킹은 단순히 예금, 인출, 송금 같은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요, 가족 구성원 간의 금융활동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가족 금융합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너나 자녀의 계좌를 쉽게 연결하고 용돈을 보내거나 공동저축 목표를 설정하는 식이죠. 아, 가족 단위 기능이요? 네, 여기에 더해서 향후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로빈후드 소셜 플랫폼 기능도 강화해서 커뮤니티 요소까지 결합할 계획입니다. 들어보니까
투자, 예측 시장, 암호화폐, 토큰화 자산, 은퇴 관리, 이제는 뱅킹과 소셜 기능까지 와, 정말 모든 금융 활동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슈퍼앱을 만들려는 아주 큰 그림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통합된 금융 플랫폼, 즉 슈퍼앱을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약 120조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로빈후드는 이 과정에서 차세대 고객들의 주 거래 금융 플랫폼으로 딱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120조 달러.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 시 여러 거래소 가격을 비교해서 최적의 가격을 찾아주는 스마트 거래소 라우팅 기술을 도입하고 또 과거 아마존 웹서비스 AWS 장애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플랫폼 안정성을 높이는 등 기술적인 투자에도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회사의 운영과 리더십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바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CFO인 제이슨 워닉이 2026년 1분기에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쉬브 웨르마가 임명될 예정입니다. 베르마는 지난 7년간 로빈후드에서 재무, 전략, 기업 개발 등 핵심적인 역할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 아주 밝고요. 앞으로도 수익성 있는 성장과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안정적인 이관이 예상되네요. 비용 측면에서는 3분기에 예상보다 지출이 조금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있었죠. 네. 3분기 조정 운영 비용 및 주식 기반 보상이 예상치보다 높은 6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 기반 보너스가 늘어난 것이고, 둘째는 CEO가 받은 성과 연동 주식 보상이 확정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급여세, 페이롤 텍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좋아서 생긴 비용 증가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전체 비용 예상치도 약 22억 8천만 달러로 약간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건 남은 기간의 실적이나 신규 투자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식 공매도 기능 출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공매도 기능이요? 네, 그 부분은 아직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시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네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내부 테스트 단계군요. 오늘 로빈후드의 3분기 실적을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록적인 재무 성과와 수익성 개선, 예측 시장과 비트 스탬프를 포함한 11개 사업 부문의 성공적인 다각화, 그리고 토큰화, 비상장 기업 투자 접근성 확대, 글로벌 시장 및 기관 고객 공략, 금융 슈퍼앱 구축이라는 미래를 향한 야심찬 계획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물어지고 투자와 자산 관리 방식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는 결국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투자를 하는 방식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네, 로빈후드가 주식 거래 앱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투자, 저축, 소비, 예측, 대체 자산 투자까지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금융 슈퍼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금융 슈퍼앱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금융 활동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돈 관리나 투자 결정에는 또 어떤 편리함과 반대로 어떤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